내면아이 치료가 정말 효과적인 치료 방법일까요? 우리는 모두 자신이 감정에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라는 것은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말하게 되면 자신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정말 상처가 치유된다는 것과는 별개로요. 요즘은 우리의 몸에 난 상처도 마음에 난 상처도 과학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죠. 여러 임상실험을 거쳐서 우리에게 안전한지를 확인하죠. 그럼 내면아이 치료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치료법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공덕장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16년 넘게 우리의 참나와 우리 마음에 대해서 연구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아이 치료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작용에 오히려 나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면아이 치료가 무엇이고 왜 나쁜지에 대해서 과학적 방법과 철학적 방법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내면아이 치료라는 것은 사람들이 유년기 시절에 해결하지 못한 어떤 이슈들로 인해서 성인이 되었는데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성인이 된 사람이 자신의 유년기를 다시 바라보면서 상처받은 사건을 탐색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상처 입게 된 어린아이로서의 자아와 다시 대면해서 성인으로서 내면아이가 해결하지 못한 이슈를 해결해 주는 것에 있어요. 이것을 내면아이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인으로서의 지금 자신과 자신이 어렸을 때 상처받은 아이가 합의를 이루어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무의식에 어린 시절이 아픔과 상처로 인한 자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담하는 기법이에요. 그런데 뇌과학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기억이란 것은 부정확한 정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지고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란 것은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스스로 창작해서 만든 소설일 수도 있어요. 기억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런 소설에 한번 엮이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힘듭니다. 자신이 고통받고 힘들 때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소설 속에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까요.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스스로 만든 소설 속에서 그 원인을 찾아요. 성격 심리학자 브라이언 리틀에 의하면 우리의 제 첫 번째 본성인 유전과 두 번째 본성인 환경이 있는데 그 본성인 유전과 환경과 함께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은 개인의 의지와 성격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아니,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세요. 언제 그렇게 태평성대였습니까? 대한민국 역사 중 그래도 지금이 좀 더 나은 편 아닌가요? 지구에서 살아온 모든 사람들 중에 어린 시절 고통받고 괴롭던 기억이 없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요? 우리나라만 해도 바로 6.25 전쟁을 겪은 우리의 선조들은 그 엄청난 시대의 흐름을 겪은 우리 선조들은 그 경험으로 인해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의 의지와 자신의 성격으로 우리나라를 일구어냈습니까? 물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사시는 분도 있었겠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각자 개인의 의지와 성격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교육 발달 심리학자 존 브루어는 유년기의 경험이 평생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유년기의 삶이 개인의 삶에 아예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내고도 우리의 뇌는 삶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환경 적응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뇌는 유년기뿐 아니라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적 입력 신호를 받으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거죠. 인간의 삶에 영향을 줄 결정적 시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이라고 해서
지금과 다르게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이든지 놀랍도록 유연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유명한 발달 심리학자 제롬 케이건에 의하면 유년 결정론은 18세기 유럽의 특수한 사회 환경 속에서 일어난 일시적 착시 현상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년의 기억이든 어떤 기억이든 인간의 기억은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에 따라 변화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심리치료사 조엘 펠리스에 의하면 어릴 때의 경험이 성인기의 고통과 결손에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은 매우 많이 발견했으나 그것을 입증하는 경험적 연구는 놀랍도록 적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잔 팔루디는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상처받은 아이를 끄집어내는 것에 집중이 되어서 피해자에서 벗어나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노력이 대체로 밀려나 있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상처받은 어린 자아를 구출하려다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버렸다고도 합니다. 임상심리학자 스콧 릴리엄 팔드와 그 동료들은 대중심리학에서 흔히 발견되는 5가지 거짓말 선정 중 유년기의 기억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치료법은 경험적 근거가 부족함을 의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릴 때 경험의 우선성이 존재하지가 않는데요. 유년기의 부정적 경험은 인간의 생애에서 악영향을 그렇게 오래 끼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인기에 경험하는 정서적 고통은 성인기에서 찾는 것이 자연스럽고 구태여 유년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성격과 의지가 좌지우지합니다. 과거가 어쨌든 주변 환경이 어쨌든 지금 현실을 눈 부릅뜨고 똑바로 바라보세요. 지금 현존하는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찾으세요.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몰입하다 보면 과거의 지나간 기억 따위는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픈 기억이 자꾸 떠오르면 그건 독이다. 독으로 인해 내 몸과 마음이 고통받는다. 이렇게 외치세요. 우리의 뇌는 즐거움을 찾고 고통과 괴로움은 피하려고 하거든요. 부처님 말씀 중 첫 번째 화살은 맞을지언정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마라. 과거로 인해 현존을 방해하지 마라. 과거가 아닌 현재의 삶에 몰입하고 집중해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죽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현재 놓여진 상황을 최선을 다해 살아감이 후회가 덜하지 않을까요? 과거를 알고 싶으냐? 지금 너의 모습을 보아라. 미래가 알고 싶으냐? 지금 너의 모습을 보아라.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고통받고 괴로울 때 우리는 지금 현재의 나 자신의 모습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해요. 과거가 어쩌니 저쩌니 이래서 저래서 핑계대지 마세요. 그것은 어쩌면 지금 현실을 최선을 다해 살고 싶지 않은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위로받고 싶은 의지 박약한 나 자신이 거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의 현실을 이겨낸 강한 성격과 의지의 한국인입니다. 조상님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삽시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현실에 당면한 문제부터 집중하고 몰입해서 해결해 나가시면서 현재를 살아보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내 인생은 어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지금 나의 선택으로 인해 나의 삶이 결정될 뿐입니다.